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현이고요. MBN골드 김용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매니저님 오늘 미증시가 좀 약간 올라서 네. 우리 증시도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좀 밀려나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거의 6월까지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죠. 증시가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 거의 20%대 후반까지 밀려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또 이런 지수 하락이 이번에도 또 나타나는 뭐 거 6월과는 아닌지. 지금 시장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새로운 상승을 위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좀 준비하는 단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아주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변수잖아요. 환율에 대한 이제 변수가 우리 시장에 약간 이제 수급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역시나 파3 기조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300원대 후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매니저님? 이제 시장은 제가 이제 지금 거의 5주, 6주째 계속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제도 우리 시장 이제 간단하게 복기를 좀 해보면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0.8% 급등을 했거든요. 1,320원까지 이제 환율이 좀 솟구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3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0.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327원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선물 시장에서도 뭐 1,000억 미만의 지금 미미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 이게 저는 6월 하락장과 지금 시장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6월 달에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투매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맞아요. 했죠.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거의 사는 날이 없을 정도로 투매를 하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네. 7월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혹시나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000억 내외의 미미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면 뭐 0.3%에서 0.5%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아주 심각한 하락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그동안에 긴축 완화, 통화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워낙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좀 해왔잖아요. 그리고 실적 시즌 끝났고 이제 중요한 모멘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린 이유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과 원달러 환율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 이건 그야말로 통화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준비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의 하락장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원포인트 전략은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갈 때도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갈 때도 됐다. 사실 최근에 좀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했었잖아요. 네. 랠리를 보여준 종목들 많았는데 이제 갈 때도 됐다라는 거는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온갖 테마주들이 오늘 다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부터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 급등했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상강 MNT가 뭐 한 6천억 정도 또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좀 보였었고, 장 시작하자마자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뭐 출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심지어 오늘 또 돼지 열병 관련된 테마주들까지 움직였거든요. 이 정도로 다양한 테마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나열해드렸던 테마 섹터에서 아주 강하게 급증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제 급등 랠리를 하기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결국은 순환매 장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못 움직였던 종목들, 이제 갈 때가 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장에 집중 공략을 좀 하신다면 다음 주 초반에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시장에서 다소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선점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으로 이제 갈 때가 됐다. 관련된 종목 2개 제가 딱 들어맞는 종목 2개를 네.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시장 진단까지 해봤고요. 네. 자,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7월 29일 소개해 주셨던 오비고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또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지금 2주 조금 넘어서 17% 넘는 수익률을 맞습니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화끈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어제 리뷰를 못 해드려가지고 어제 리뷰할 종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뷰를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이제 하루 늦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데 네, 어제 9%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어제 9% 오르면서 목표가를 이제 13,000원을 아주 이쁘게 달성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오비고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이게 왜 이제 이번 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택시 운송에 레벨 4 자율주행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게 네. 보도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어저께 아주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오비고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어저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는 사실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레벨 4에 대한 이제 상용화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업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택시, 이 상업용 택시에 먼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상용차에도 분명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오비고와 같은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순환매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비고가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은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 12,7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있는 장대 양봉이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재차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종목은 뭐 홀인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네.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14,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홀인원 종목으로 리뷰해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BH인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제 소개해주고 나서 3% 수익을 일단 챙겨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매수가 근처인데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한가요? 네, 지금도 저는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뭐 어제 매수 가격 뭐 28,000원대 소개를 좀 해드렸고 오늘 이제 29,000원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된 종목이 자화전자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BH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애플의 이제 수혜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9월 7일 날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는 게 확정이 좀 된 상태고요. 네. 9월 중순께에 신제품 이제 출시 판매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도 일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스마트폰 업계가 올해 연초에는 상당히 좀 큰 기대를 좀 가졌었지만 역시나 상반기 때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흥행이 좀 실패를 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4 시리즈를 또 출시를 했죠. 그리고 바로 9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그야말로 이제 기다렸던 성수기가 이제 도래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BH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자리긴 하지만 올해
예상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까지 감안했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저는 여유 있게 3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목표가 33,000원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는 지금 기관 쪽에서 2거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33,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착한 사연은 바로 5222번님입니다. 대성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1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 15,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청년님 아주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천연가스 가격과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유가는 지금 막 80달러 아래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9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연가스 가격에 그대로 연동돼서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확진자 숫자가 막 18만 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잘 못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네. 돼요. 이게 시장에 워낙 계속 반복적으로 좀 부각되던 재료였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다소 좀 떨어졌고 아까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들 짚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라든지 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최근에 강하게 좀 상승을 해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약간 좀 있거든요. 네. 주가는 이제 13,7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셔가지고 10% 내외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7,000원 정도까지는 뭐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 의견 좀 드리면서 다만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니까요. 혹시나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반절 정도는 그냥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익절 라인은 5일선 딱 잡아 놓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한번 하셔서 수익 좀 잘 챙기고 마무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는 1차 목표가로 1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74번 님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네. 아쉽지만 보기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지신 그렇죠. 거죠? 네. 보기 의견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드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하실 것도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작은 소리로 보기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20% 30% 마이너스라면 손절 매도하는 것도 되게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뭐 요 정도 손실이면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오후장에 그냥 다른 종목 교체하더라도 그럼 수익으로 다시 운 좋으면 또 전환. 수익 낼 수 네. 있는 그 정도의 손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어저께 이제 우영우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 어제 이제 마지막 회 시청률이 17.5%인가요? 아주 또 시청률이 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스토리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재료 소멸로 제가 아까 가나요? 말씀드렸던 건 네. 이제 모든 테마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씩 다 순환을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이제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컨텐츠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을 할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잘 못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매물 저항이 조금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수익을 챙기고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지금 자리에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네. 미련이 남아서 정리를 못하는 게 또 개인 그러니까요. 투자자분들의 네, 심리적인 손실은 어떤 조금 더 커질 부분이거든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나 이러다가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막 7만 원 밑으로 또 떨어져 버리면 네. 손실만 커지는 거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종목 몇 개 또 준비해왔잖아요. 그 종목을 보시건 아니면 지금 시장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아쉽지만 보기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역시 IT 업종을 계속해서 그렇죠.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네. 한 줄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해성 DS라는 종목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종목도 최근에 정말 좀 무겁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6만 원 위로 확실하게 지금 안착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네. 나름대로 한 5, 6% 정도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성 DS도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해성 DS 또 제가 말씀드렸던 ISC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제법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갈 때도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소개가 됐다. 그리고 오늘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각됐던 시장의 재료들, 특히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단 저항이 분명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가 조금 더 풀리면은 다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심하고 이제는 좀 차익을 좀 챙겨볼까 하는 심리가 좀 강한 섹터보다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쪽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오히려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SNS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와봤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소재 있죠. 요걸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이제 호야라든지 시네츠 케미칼이 거의 뭐 전 세계에 블랭크 마스크의 한 70% 정도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지금 일본이 거의 100% 네.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소재 국산화 이런 얘기들 정말 좀 많이 했고 맞아요. 삼성전자가 그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동진세미캠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소재 국산화의 드라이브를 좀 걸었잖아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복권이 좀 됐고 기흥 R&D 센터 이제 착공식에 참여를 하면서 현장 경영 행보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반도체 업계에 뭔가 트렌드를 좀 돌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제쯤 TSMC의 점유율을 추격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행된 3나노 이제 GAA 공정이 과연 어느 정도 완벽한 수율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좀 챙길 만한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SNS텍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SNS텍 같은 경우에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에 지금 도전을 해가지고요. 개발 단계가 이제 거의 끝났고 올해 상반기쯤에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이제 상황이 좀 됐고 하반기 때쯤부터 공정에 이제 적용돼서 빠르면 4분기 안에 저는 공정 양산을 이제 태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EUV 공정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소재가 펠리클이에요. 이 펠리클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국내에서는 SNS텍이라든지 FSD 같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또 펠리클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이 그래요.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구개발비를 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한번 이게 상용화에 딱 성공을 해가지고 공정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만큼 퀄리티 테스트하고 양산을 태우는 과정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구개발비를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소재를 한번 개발에 성공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재 기업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PER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만 반도체도 역시 그중에서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소재 기업들, 그중에서도 EUV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동진세미캠은 워낙 여러분들께 자주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EUV용 포토레지스트 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동진세미캠도 작년 연말에 동진세미캠은 이미 개발이 다 돼가지고요. 퀄리티 테스트까지 끝났고 나노 공정이 이제 양산에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일본의 이제 과점이 워낙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SNS 택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 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쪽에서 5거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도 오늘부터 좀 수급이 붙은 만큼 네.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이름이요. 네.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이 있고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성우 하이텍이에요. 성우 하이텍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뭐 자동차 업종은 맞아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세제 공제 혜택이 제외된다는 그렇죠. 소식에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또 부진해 맞습니다. 있게 움직여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네. 제가 성우 하이텍 아까 제가 한 줄 전략을 제시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갈 때도 됐다. 성우 하이텍도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오늘 지수는 약간 부진하지만 현대차는 2% 정도 반등 맞아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하락을 이용해서 네.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네. 매수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현대차를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피해를 받는 게 바로 현대차, 기아차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이오닉 5라든지 또 다음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금 전량 생산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EV6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가장 많이 된 전기차가 바로 아이오닉 5하고 EV6인데 이걸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 리스트에서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동급의 같은 차들하고 작게는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그냥 가격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현대차가 이걸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지아 공장에 지금 10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좀 지으려고 투자 발표를 맞아요. 했고. 지난번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땡큐 외치고 그러니까요. 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네.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도 분명히 뭔가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서한을 보내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조율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노조가 전기차 주력 모델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랬다가는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아예 판매를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지아 공장이 지금 완공되는 시점이 2025년이에요. 네. 근데 일부 지금 엘레바마 공장에서 자동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전기차 공정으로 전환 투자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일부 모델들을 미국 시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기까지 예외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국 정부를 통해서 좀 얻어낸다면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도 좀 멈추지 않을까. 네.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모비스의 어떤 분할과 관련된 악재까지도 같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대단히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딱 반등 들어오니까 성우하이텍도 지금 같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조와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팩까지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네. 역시나 미국에 나가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과 마찬가지로 성우하이텍도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 문제만 좀 잘 풀린다라고 하면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SL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이번 주에 정말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우하이텍도 전고점을 뚫고 한번 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갈 때가 된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6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은 오늘 시장에서 딱 적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0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이 두 종목으로 5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도 나이스 샷!